자, 그럼 아마존에서 가장 크게 배운 거. 어려운 문제를 딱 마주했었을 때 어떻게 한 스텝 한 스텝 거쳐가지고 이걸 풀어갈 수 있는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이 아마존이다. 네, 삼성 아마존. 일하는 방식은 좀 어떻게 달라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벽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에 비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처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도 되겠는데? 혹시 나중에 삼성 돌아가실 생각인가요? 아니 저는 뭐 좋은 기회가 있다. 오늘의 책은 바로 삼성인 아마존이언 대답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강이라고 합니다. 바레이저라는 게 있던데. 기준치를 높이는 사람이라는 건데 네. 이것도 굉장히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아마존의 성장에 있어서는 채용을 할 때 네. 바레이저가 나타나서 채용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냐면은 아마존에서 100명이 있어요. 네. 과연 이 사람이 그 100명 중에 딱 평균의 이상인가 이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균의 이상인 사람들만 뽑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뽑는 인재들의 능력이나 잠재력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레이저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느껴지는 게 네. 아마존 다니는 일은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굉장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냥 굉장히 그렇다라고 해줘요. 아, 네. 본인 얘기 아닌 것처럼 그럴 수 있죠 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 재직 중이니까. 네네. 네. 제 생각에는 삼성에서 일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끝을 냈었을 때 그 끝맺음을 확실하게 해요. 와, 수고했다라고도 하고 회식도 하고 조금 그 다음에 약간의 쉴 틈이 있는데 이제 아마존은 딱 제 제품을 런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알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자, 그래서 그 다음 제품 언제 만들 거야?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지칠 수는 있죠. 되게 재밌는 게 아마존에서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인사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의 커리어는 너가 디자인을 하는 건데 너의 사생활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너가 번아웃이 될 것 같으면은 너가 이걸 좀 잘 디자인을 해서 너무 바쁜 부서에만 있었으면은 로테이션을 통해서 그나마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데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꽤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야, 일도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 일의 흐름이라든가 네. 부서도 자기가 주도적으로. 네. 권한 자체가 좀 직원한테 많이 가네요. 많이 가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팀으로 지원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런 걸 했다 해서 뭐 본인의 상사가 삐지거나 뭐 상처받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 국내 기업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 그렇죠. 다른 부서 막 누가 날 떠나? 근데 대신에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상사들은 너가 여기서 배운 것을 저기서 활용을 하고 저기서 배운 게 필요할 때 다시 언제든지 오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로테이션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있는 팀 저희 매니저나 저희 디렉터가 굉장히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은 좀 더 배우고 볼 게 많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매니저한테 가서 미안하지만 나 이 프로그램에서 나올 거라고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난 배울 게 더 많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너가 괜찮으면 난 상관없다. 그렇지만 너 커리어니까 너가 잘 생각을 해보고 이 팀에 있다가 너가 혹시 다른 데서 배울 게 있다 생각이 되면은 언제든지 자기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커리어니까 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다. 네. 삼성전자 5년, 아마존 지금 2년이죠. 네네. 삼성전자에서 가장 많이 배운 거 딱 한 가지. 뭐고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배운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존에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게 삼성에서는 어떻게 보면 체계가 정말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습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마존에 딱 왔더니 정말 일을 던져주고 프로세스가 없어요. 제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만들어 나갈 때 예전에 삼성에서 했던 경험들 그런 걸 굉장히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덕분에 이제 제 평가 결과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uncertainty, 약간 확실하지 않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스트럭처를 잘 잡는다가 좋은 평가 결과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래서 삼성 출신을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제 직속 후배들도 한 3명 정도가 다 삼성에 입사를 했어요. 자, 그럼 아마존에서 가장 크게 배운 거. 어려운 문제를 딱 마주했었을 때 어떻게 한 스텝 한 스텝 거쳐가지고 이걸 풀어갈 수 있는지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 생각보다 되게 불확실할 때 일을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스타트업 같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게 맞아. 정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거든요. 거기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런 걸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이 아마존이다. 네, 근데 네,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은 게 저희는 항상 일하는 팀 구성이 예전에도 아마존 분들이 얘기를 했겠지만 투 피자 팀 얘기를 하잖아요. 대신에 그 작은 그룹이 서로 같이 일을 하면서 개개인이 엄청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직급이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이 생각을 하고 데이터가 있고 논리가 있다면은 직과 상관없이 본인이 결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밑 사람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당신들의 생각은 어떻냐 이렇게 검사를 받는 일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 결정권 자체가 직원한테 굉장히 많이 가죠. 삼성, 아마존 일하는 방식은 좀 어떻게 달라요? 각자 좀 장단점을 얘기해 주신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부서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누구의 결제를 받아야 되면서 이래야지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네.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일했던 부서가 하드웨어이기도 했고 네. 불량률 이런 게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네.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벽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에 비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two-way door라고 하거든요. 네.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결정했다가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제일 처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와도 되겠는데 우선 그걸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다음에 오히려 빠른 결정을 한 다음에 네. 이게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오는지를 보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이런 게 프로세스가 없다 보니까 그 모든 걸 담당자가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산업이 좀 달라서 발생하는. 그렇다고 생각을 저는 좀 해요. 네. 사실 이게 제조업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그렇죠. 불량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정말. 그럼 그로 인한 이제 장단점 또 다른 것들은 또 있어요? 아무래도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구축돼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타 부서의 동의를 구하는데도 좀 오랜 시간을 소요해야 된다는 결제 거. 시스템 같은 네. 근데 필요한 거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 빠른 결정을 해야 돼서 좋기는 한데 빠른 결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안전한 길을 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스트레스 얘기가 나서 그런데 네네. 아마존 직원들이 갖는 네. 가장 큰 불만은 뭐예요? 아마존에서 또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네. 저희 매니저가 굉장히 멋진 말을 또 했는데 저희 디렉터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너 이거에 대해서 알아? 라고 했길래 제가 한 30분 뒤에 그걸 보고 바로 답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매니저도 있었었는데 바로 매니저가 답장을 하더니 이게 너의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니? 물어본 거예요. 혹시라도 너 직급 높은 사람이 물어봤다 해서 지금 당장 대답을 한 거라면은 네. 너 우선순위의 일이 맞는지를 생각하고 좀 나중에 보내도 된다. 본인 상사가 있는데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저희 디렉터도 +1이라고 나도 동의한다 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마존에서는 우선순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 모든 팀들이 우선순위를 갖고 일하다 보니까 내 우선순위랑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죠. 그럴 때 받는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딜레이 되니까. 네. 아마존에서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를 어떻게 보면 장치를 설치를 한 건데요. 네. 상부보고, 이게 상부보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에스컬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랑 타 부서가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데 절대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매니저한테 올려라. 매니저끼리 결정하게 해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러는 거 아닌가? 맞아. 그래서 되게 망설이는데 그걸 망설이지 말라고 항상 그래요. 당연한 거다. 둘이서 이제 조율을 해요. 또 안 되면 또 올려요. 결국에 올리다 보면은 마지막에 공통된 뭐 임원이 나올 수도 있고 네. 디렉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결정을 해주는 거고 그 사람이 대신 결정을 해주는 거니까 이제 막상 실무자는 조율이 안 됐다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사이가 또 안 좋아질 필요도 없는 거고요. 불만사항은 그게 있지만 나름 장치가 있다. 한국에서는 딱 뭐 보냈는데 한 1시간, 2시간 답장 안 하면 네. 넌 내 메일 안 읽었니? 네. 이런 거 오잖아. 맞아요. 올 수 있죠. 여러분 너무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 잘 읽지 않아서. 혹시 나중에 삼성 돌아가실 생각인가요? 아니, 저는 뭐 좋은 기회가 있다. 이게 제가 느낀 게 네. 해외 기업에 다녀 계신 분들은 언젠가 어쨌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났던 친구도 한 명은 그 친구는 이제 네. 우리나라 이제 삼성에 임원으로 올 수 있을 때쯤에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본인 아니신가 봐요. 아이, 그럼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아마존에 또 사용하지 않는 게 한 개 있다면서요?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워낙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네.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필수죠. 그런데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아마존은 파워포인트 대신에 워드를 써서 글을 써요. 모든 주장이나 회의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파워포인트를 만들지 않고요. 워드를 써서 그걸 들고 가요. 그다음에 글을 읽은 다음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발제자가 네네. PPT로 뭔가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회의 딱 시작하면 한 처음 5에서 10분 동안은 네. 글부터 다 읽는다면서요. 그렇죠. 회의를 이제 주관하는 사람이 네. 의제나 뭐 회의의 목적을 정하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요. 몇 시에 어디서 모여서 이걸 하자. 그런 다음에 뭐 글은 내가 써서 준비해서 가겠다. 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면은 주관자가 이제 종이를 제일 먼저 나눠요. 그런 다음에 자 우리 10분 동안 읽고 나서 얘기하자. 라고 하면 10분 동안 조용히 해요. 한국에서 흔하지 않은데. 네. 그럼 주관자는 이걸 들고 눈치를 엄청 보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글을 쓰나. 왜냐면 예상 질문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주관자가 자 글 다 잘 읽었으면은 질문 있니? 뭐 못 알아듣는 부분 있니?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끝난 다음에 이제 각자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죠. 왜 PPT를 안 하고 글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PPT가 가진 장점이 네네. 어쨌든 직관력, 그렇죠. 이미지화 시키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물론 PPT도 워낙 장점이 그렇죠. 많은데 제가 막상 워드를 써보고 글을 써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참석했던 사람들도 그 회의에 더 깊숙이 관여해서 토론을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PPT 같은 경우에는 주관자가 설명을 하고 나중에 끝나면 뭐 질문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글을 읽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표현했으면은 이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걸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디어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PPT를 하면 이게 흔히 말하는 말빨,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보여주기, 맞아요. 거기에 훅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네, 글로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말빨이 통하지가 않죠. 그렇죠. 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현혹을 시킬 수가 있는데 잡스. 네. 대표적으로 너무 잘했던. 네네, 그렇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글로 표현함으로써 본인의 생각을 좀 더 또렷하게 그리고 또 공평하게 좀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방금 회의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아마존에서는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지 않는다고. 실제 한국에서는 저도 뭐 국내 기업도 외국 기업도 다 겪어봤는데 회의를 위한 회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굳이 이 회의를 지금 왜 하고 있지? 네. 왜 지금 모여서 우린 잡담을 하고 있지? 그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마존은 좀 그렇지 않다면서요. 예, 확실히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어느 회사나 주간 보고는 있잖아요. 그쵸. 주간 보고 모이면 뭐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번 주에는 무엇을 했고 다음 주엔 뭘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첫 주간 보고를 들어갔는데 주간 보고 1시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유럽의 6개국의 팀들이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저희도 있고 다양하게 팀이 있다 보니까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무조건 수치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수치는 누구든지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치가 이 사람 그 목표 대비 잘 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굳이 뭐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죠.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잘하는 게 있다면은 그 사람들한테 말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없고 다 같이 공평하게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 거기서 특이점만 얘기만 하니까 1시간에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회의 준비도 뭐 되게 엄청 국내 기업과는 다르게 좀 꼼꼼하게 한다고. 네, 아무래도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데이터에서 이상한 점이 있으면은 원인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의 목표가 이건데 조금 떨어졌다 라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개개인이 다 준비를 하고요. 들어와서 뭐 회의를 주관하는 디렉터가 너희 팀 이게 좀 떨어져 보이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은 정말 짧고 간결하게 우리가 수치가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1, 2, 3입니다. 끝.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하겠습니다. 1, 2, 3 딱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안 물어봐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요. 각자가 이제 알아서 준비를 해오고 개선점까지 다 준비를 해오기 때문에 회의 주관자나 디렉터가 마음에 안 들지 않는 이상에는 다 그냥 넘어가요.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각자가 했던 일을 보고하고 공유하고 나눠가지고 앉으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잘 되고 있는 일, 서로 잘하고 있는 일, 자기 일을 알려라 이거예요. 나 이번 주에 뭐 이런 것도 해냈어. 이렇게 하면 서로가 다 칭찬을 해주고 못한 점, 이번에 나 이걸 못했어. 근데 이걸 통해서 이걸 배웠어. 라고 이걸 다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회의를 하면 어쨌든 이 질문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는데 좋은 질문을 하는 아마존만의 방법이 또 있다고 책에 있더라고요. 네네. 아마존은
제가 느끼기에는 질문에 굉장히 너그러워요. 아무리 멍청한 질문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임원 보고를 할 때도 그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물어봐요. 이거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이런 거 물어보면 야 너는 그것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냥 물어봐요. 왜냐면은 내가 모르고 있는 건 딴 사람들이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가장 보셨던 질문 중에 가장 좀 황당했던 질문 뭐가 있을까요? 하나 정도만. 저희 제품에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 사실 저희 팀이면 다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도 그냥 물어봐요. 그래서 순간 이 사람이 장난치는 건가 싶은데 정말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른다 해서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대신에 부끄러운 거는 이걸 물어봤는데 다음 주에 또 물어보면 그건 좀 그렇죠. 좋은 질문 전에 나쁜 질문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똑같은 질문을 2번 하면 이제 이게 나쁜 질문이 되는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3Y라고 해서 왜를 하면 3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겠다 하면은 이걸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이렇기 때문이야. 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Y를 물어봐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본인의 목표랑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는데 피곤하죠. 네, 근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게 무엇이구나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요. 그런 Y를 저희 상사분들도 많이 물어보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항상 물어봐요. 그러니까 목적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는 잘 하지 않는 말이 또 있다고 하던데. 아마존에서는 내 업무 너무 따분하다, 그쵸. 배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통 3, 4년차 대리 딱 되면 네네네. 그 대리쯤 되면 매너리즘 오잖아요. 맞아요. 뭐 일은 좀 손에 묻고 맞아, 뭐 이제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래도 아마존에서 일이 너무 재미없다? 그런 얘기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일이 정말 많은데 항상 새로운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아니면 배우는 게 없다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정말 너무 일을 잘해요.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정말 지루하다 하면은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게 정말 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정말 좋은 예가 있는데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런던 팀에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아마존에서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는 10년이나 됐는데 어때? 이랬더니 그 친구는 너무 재밌대요. 이 친구는 한 번도 똑같은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없고 10년이 지나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이 주변 사람들이랑 풀어나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밌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이건 그게 안 맞는 분들은 좀 되게 벅찰 수는 있겠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일을 하다 보면 좀 익숙해져서 편해서 회사가 아닌 바깥에서 인생을 나게 찾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도 저희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일찍 퇴근해라, 주말에 일하지 말아라, 휴가 다 써라. 번아웃 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워낙 일들이 많고 힘든 거 아니까. 네.